주식을 하다가 조금만 더 내리면 사야지 하신 분, 지금 이 영상 여러분 계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원투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개념, 바로 물타기와 불타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간단해 보이죠. 떨어지면 더 사는 게 물타기, 오르면 더 사는 게 불타기 맞기는 한데 이 단순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게 한순간입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손실의 약 38%가 감정적인 물타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잘못된 물타기 때문에 손실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두 전략을 언제 써야 하고 언제 절대 쓰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면 더 매수, 요거는 이제 이 물타기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더 오르면 매수, 요거는 불타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추가로 사서 수익을 키우는 거죠. 둘 다 추가적인 공통점은 이제 매수가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000원에 10주를 매수했다. 그리고 8,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8,000원에 10주를 추가로 매수하면 평단은 9,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000원만 돼도 회복이 되는 게 이제 이 물타기죠. 본래 이제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평단이 낮아졌으니 이제 9,000원만 회복이 돼도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타기는 반대죠. 10,000원에 10주를 샀는데 이번엔 12,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제 12,000원에 5주를 더 삽니다. 평단은 올라가지만 이미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 물타기는 무조건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오히려 강력한 전략이에요. 근데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이 물타기를 잘 못 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떨어졌네. 더 사자. 이게 전부예요. 분석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타기를 해도 되는 조건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전부 충족됐을 때만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5가지 중에 4개 정도, 4개 정도나 3개 정도 이상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기업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야겠죠.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기업 때문이냐 외부 상황 때문이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중동 전쟁이 터져서 시장 전반이 빠질 때 실적 좋은 기업은 주가도 같이 빠지잖아요.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죠. 이럴 때는 물타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분식 회계 터졌다. 뭐 대표가 횡령했다. 주력 제품 매출이 3년째 급감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건 회복이 아니라 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락 원인이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금리 인상, 환율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기업의 사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거나 또는 해당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든 경우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봤자 올라가질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상 지지선 근처여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10% 빠지면 물타기처럼 이제 그러니까 뭐 조건이 있죠. 뭐 10%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뭐 몇 프로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이런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죠. 차트를 보면 과거에 주가가 반등했던 구간들이나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가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 시도가 보일 때 매수하는 게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좀 어떤 종목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냥 아무거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차트 쪽 보다가 자, 요런 것들 MK전자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물타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탔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렸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력이 있는 구간이 어디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럼 이 구간 근처에 왔을 때만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또 하나 예시를 아무거나 좀 펴서 보자면 요런 뭐 옵티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옵티시스도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 사가지고 물렸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죠?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이 저점 구간. 요 구간. 두 번째 구간은 요 구간이 되겠죠. 두 번째 구간에선 지지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네요. 그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설정을 하고 지지선 근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네 번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계속 팔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식에는 개인, 기관, 외국인 세 주체가 있는데 보통 정보력이 좋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면 그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나쁜 소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들었던 옥시스를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만 원을 들어가서 물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매수를 한 구간이 여기서 100만 원을 또 들어갔어요. 100만 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니 다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물타기 했던 그 100만 원은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된다?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물타기 할 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만 맞춰 주신다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올라가겠지. 더 내리면 손절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이 기준 없이 물타기를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가 반복이 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자, 이 5가지 중에 3개 이상 충족이 안 되면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 근처여야 된다. 차트상. 그리고 기업 자체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2개가. 자,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 테마주나 루머주는 절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애초에 소문 하나로 주가가 수십 %씩 오른 경우가 많아요. 그 소문이 식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락이 아니라 정상화가 되는 거죠. 이 정상화 과정에서 물타기 하면 끝도 없이 빠지는 거 경험하게 됩니다. 신용, 미수, 계좌 사용 중이면 절대 금지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 중인데 물타기까지 하면 반대매매 맞는 순간 계좌가 한 번에 청산됩니다. 레버리지 상태에서의 물타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현금이 없는데 무리해서 하는 물타기도 금지입니다. 물타기의 전체는 추가 하락해도 버틸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비 비상금까지 털어서 물타기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타기 조건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불타기인데 사실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불타기가 물타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안정되고 있는 종목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 그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수익이 난 상태에서만 포지션을 늘려라. 이게 불타기의 핵심 철학입니다. 불타기를 써도 되는 조건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확한 상승 추세가 보여야 됩니다. 주가가 21선, 61선 위에서 거래가 돼야 되고 거래량도 같이 늘고 있을 때 이게 확인된 상승 추세입니다. 두 번째, 횡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입니다. 요거를 예시로 좀 들어드리자면은 뭐 요런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런 구간이죠. 이게 이제 횡보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붙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횡보 구간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빠졌던 거고 이걸 회복하면서 돌파했던 구간은 요 양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붙었죠. 그죠? 그러면 이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불타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불타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NK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그죠? 저항을 받는 이런 구간들인데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할 때 돌파하는 이 시점이 불타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또는 이게 곧 이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릴 때 이런 지지라인 구간에서 눌림이 나와서 양봉이 나와줄 때 이런 구간에서 불타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한동안 옆으로 기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급등하는 순간들. 그러니까 요거 있죠. TFE 최근에 제가 이거 진짜 중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TFE가 박스권이었죠. 요렇게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불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불타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 윌리엄 오닐, 마크, 미너비니 같은 분들이 즐겨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RSI가 70을 안 넘었을 때입니다. 우리 RSI 지표를 보면 이 RSI라는 거는 이제 과열 여부를 보는 지표인데 70을 넘어가면 과열권인 거예요. 이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열된 상태에서 불타기를 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 펀더멘털 성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신제품이 나왔다. 신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이유 있는 상승이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오른 건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기존 수익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0만 원 수익 중이에요. 이때 불타기 하는 규모가 너무 크면 조금만 빠져도 수익이 전부 날아가거나 손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불타기로 추가 매수한 물량의 10% 손절이 기존 수익금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만 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절 기준이나 기존 수익 범위 안에서 전략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불타기 물타기의 이 조건들 안에서 3가지 이상
적용이 되는 종목들만 적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불타기 물타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제 매매를 이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무료 채팅 링크, 무료 카톡방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하고 있고, 좋은 종목들, 또 좋은 이슈들, 좋은 내용들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 내용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무료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